아까 좀 이게 놓친 게 하나 있는데 그 기획예산처. 예. 우리가 보통 그 예산 사용을 할 때 기금 있잖아요. 예. 전통적인 기금에 대한 개념은 예. 원금을 쌓아놓고 예. 이자를 빼서 쓰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예. 원칙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하고 관련된 수입 이런 그렇죠. 것들을 가지고 쌓아놓고 이자를 불리고 또 새로운 수입에서 그게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일부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또 별도로 주머니가 있어서 재원은 없지만 탄력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또 재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형태로 또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예전에 그 이자율이 높을 때 그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었잖아요. 예.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예. 안정적으로 예.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이분이. 요즘 근데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예. 사실 원본을 예를 들어 이자율이 한 안정적으로 2% 나온다 이러면 사실 50년 동안 그 원금이 물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 꼭 기금이라고 하는 거 모아놓고 그 이자나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쓰는 게 이게 바람직한 재정 운영 방식이냐. 이게 엄청난 금액이 쌓여 있잖아요. 예. 소위 원본이. 근데 이거 국가 부채 많다고 막 날리고 그 기금이라고 하는 거 꼭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좀 해가지고 예. 저는 성남시 있을 때는 그 원본을 쓸 수 있게 다 바꿨거든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재원 운영 방식이. 예.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쓰다 보니까 계속 기금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 그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예. 그 원본을 자꾸 늘리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 원본을 늘리는 그 돈으로 차라리 재정 집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 이게. 효율적이고. 예. 그래서 제가 아예 좀 바꿔놨었거든요. 예. 국가 기금도 예. 그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예. 재정 운영이 진짜 그게 원본을 쌓아놓고 이자를 받아 또는 부수입 받아 쓰는 게 효율적인지 예. 아니면 차라리 원본을 쌓는 그 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차라리 나은지. 예. 일정 정도는 이제 완충이 필요하긴 한데 예. 거기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성남시 사례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럼요. 그건 국민연금 기금은 말고 이제 당연히 그 나머지 기금들에 있어서는 지금 방금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성남시 사례를 이렇게 참고를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 근본적 문제라서요. 지부장관님. 네, 위기아동 청년법 시행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을 돌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 반복된 취업 실패 등으로 고립 은둔하는 청년에 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아동 청년법에 따라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아동과 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기존의 복지사업 지원에 더해서 우선 가족 돌봄 아동 청년이 돌봐야 하는 가족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나 장기 요양 시설급여 등의 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아동에게는 시군구에서 집중 사례 관리를 수행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아동에게 필요한 건강, 언어, 정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며 청년미래센터에서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개인 상황에 따라 정신건강, 취업 등의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다음입니다. 고립운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1:1 전문상담, 학습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은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일상회복, 일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회복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4개의 시도에서 위기아동 청년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2,400여 명의 위기아동 청년을 발굴하여 사례 관리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중입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가족 돌봄 청년은 돌봄 시간이 10%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33% 증가하였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은 은둔 성향이 20.4%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도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기아동 청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센터 시범 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모든 시도로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위기아동 청년 실태조사와 그에 기반한 위기아동 청년 범부처 지원 방안을 담은 5개년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습니다. 위기아동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청년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협조사항입니다. 위기청년 발굴,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기초청년지원센터와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조정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립은둔 아동 청년이 위기 해소 시까지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의 연계에 대해 성평등 가족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지역 고용센터 등에서 위기아동 청년 발견 시에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예산제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 돌봄, 고립, 은둔, 아동,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들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 반드시 뭘 하나 해야 될 같은 거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하나 할게요. 저번에 이거 관련해서 갑자기 떠오른 건데 자살 대책 우리가 저기 그때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하자고 해서 지금 총리님이 실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본부를 만들었고요. 지금 자살을 본부를 만들어서 지금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거 관련한 회의를 좀 했는데 자살 본부를 만들었고 저희가 최근에 통계가 처음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꺾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추세를 지금 이제 확실히 꺾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타겟을 7군데로 나눠서 타겟별 작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국 정부의 사례를 보니까 자살이 준 나라들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의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살을 줄이려고 마음먹은 데만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다 맘먹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그런 본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사실 굉장히 성과가 나기 어려운 정책인데 비교적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 그걸 보고 드리고 실행을 나중에 이제 시작하는 걸로 이제 체계적으로 보고를 체계를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담 인력도 있는지. 예. 자 그러면 지역을 살리는 국민 여행 활력 지원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체부 장관입니다. 여러 여건이 좋지 않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일상을 잘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 같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의 핵심인 각 지역의 내수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국내 여행이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봄철을 맞이해서 지역을 살리는 착한 여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준비한 국민 여행 활력 3종 세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력 프로젝트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반값 여행 사업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 대상 지역은 16곳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인기가 높은 강원도 영월군을 비롯해서 반값 여행을 최초로 시행한 전남 강진군, 그리고 경남 하동과 전북 고창, 충북 제천 등 봄에 여행하기 아주 좋은 지역들이 참여합니다. 지원 내용은 개인당 최대 10만 원이고요. 가족분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3인 가족은 최대 30만 원, 4인 가족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분들이 2인 이상 단체로 묶어서 신청할 경우엔 최대 2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겐 특별한 선물이 또 있습니다. 청년들은 여행을 많이 다니시라고 최대 14만 원의 한도 안에서 여행 경비의 절반의 20%를 더 얹어서 70%를 돌려드립니다. 이 제도는 다음 주인 4월 첫 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니 해당 지자체 누리집을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민 여행 활력 프로젝트는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반값 휴가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대고 근로자는 20만 원을 부담해서 총 40만 원의 자금으로 국내 지역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10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미 7천여 개 기업에서 9만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용 중입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력 3종 세트 마지막은 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봄입니다. 4월부터 5월 말까지 약 200여 개의 기관들과 협업해서 교통, 숙박,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42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철도 여행을 가시면 철도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요.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면 1인당 5천 원 상당의 포인트도 지급합니다. 아울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숙박할 경우 최대 7만 원의 숙박 쿠폰도 배포할 예정이니 올 봄에 본격적으로 여행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부처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역을 살리는 착한 여행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함께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네요. 그런데 문체부 장관님, 네. 약간 섭섭한 게 하나 있는데, 왜 반값 여행 지역에 내 고향 경북은 없는 거요? 그 청양산 좋아요. 네. 주황산 이런데 경상북도 없어요. 제가 이 신청 안 했어요? 가지고 두 달 전에 관광공사 잠깐만 먼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원래 20곳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요. 신청한 곳이 20개 지방자치단체고 지방정부가 신청을 안 했어요? 네, 저희가 6억을 대면 각 지방자치체는 14억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있는 곳들이 인구 감소 지역인데 예산이 형편이 되는 곳이 지원을 하셨고요. 나머지 4곳은 이제 가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못해서 네. 할 말이 없네. 두 달 전에 관광공사 사장을 찾아뵙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장관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신청이 없었습니다 해서 제 바로 연락을 해서 다음 기회에는 꼭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요? 경상북도하고 안동시에. 안동시. 안동자고 챙기는데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진군에서 이미 했을 때 들어간 돈 대비 한 10배 이상의 그렇죠. 생산 유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지역 상품도 많이 사고.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좀 잘 정착이 되면 내년에는 더 크게 확대할 예정이어서 그때 또 가을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추가 모집해가지고. 네. 예산이 얼마예요, 그게? 지금 국비로는 6억 한 곳에 6억씩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예요? 총 예산이. 20곳 총 예산은 200억입니다. 저 좀 이번에 좀 늘려주시죠, 기획예산 장관님. 추가로 한번 좀 더 하게. 그리고 내가 보니까 반값 휴가가 이게 아까 뭐 신청해 주세요 장관님 그랬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10만 명인데 벌써 9만 명이 있다는데 지금 네, 이제 여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하고 있어서 오늘 이 방송 보고 난 다음에 해봐야지 그러면 내가 다 없어졌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책임을 지세요. 늘려야 될 것 같아 이게. 예. 어차피 우리가 지방 주도 성장 또 지방 살리기 균형 발전 이런 걸 하니까 사실 이게 다 지방이 혜택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 200억 이거 좀 이번에 추경에 좀 대폭 늘려주도록 읍소드립니다. 그리고 그 경북도 좀 어떻게? 네,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공장이- 지방을 살릴 수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행안부에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그 인구 감소 지역 89개 이 시군이 있는데요. 거기를 여행하는 경우에 이 코레일하고 소카하고 이렇게 그 협약을 해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주시기 그러게요. 바랍니다.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먼저 마지막으로 요기 관련해서요. 예, 지방으로 가는데 지방에서 이 돈을 쓰게 되는데 예, 그건 바람직한데요. 이 자체가 지방 우대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 신청이 이제 내가 보면 경합될 것 같아요. 상당한 혜택이잖아요. 20만 원 내면은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반값 휴가도 있고. 근데 이거 할 때 대상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방 우대는 왜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노동자들이라고 해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있는 노동자들이 좀 더 혜택을 받게 설계돼 있었어야 되는데 예,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예, 그쪽은 좀 추가해 주든지. 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어쨌든 재정 집행과 정책 결정에서는 지방 우대를 기본 마인드로 장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정책 결정에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아예 의무적으로 하게 한 칸을 정책 결정할 때 칸을 넣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심사했는가? 지금은 성평등 관련된 건 있죠. 정책 결정할 때 그 체크 항목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성평등 성영향 평가 했느냐 이게 있는데 지역 균형 이것도 하나 넣어서 체크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책 결정할 때. 뭐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저기 이런 건 누가 담당하죠? 행안부에서 행안부가 합니까? 재정 기획재정 아니 그게 아니고 재정경제부의 문서 형식의 정책 결정할 때 프로세스 중에 하나로 이게 지방 균형 발전에 관한 정책 점검을 했냐? 지금 성평등 영향인가 뭐 그건 성별 영향 평가입니다. 영향 평가 있잖아요. 평가. 그거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네. 했는지 아닌지 반드시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 칸 하나를 더 넣어서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했나를 넣자고요. 네, 제도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네. 네.